건초 배달이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며 가격의 쓰라림을 느껴본 농부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건초를 쌓고 보관하고 건조하게 유지되기를 기도한 다음 내년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채 매번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축산업에 뛰어들 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환이 항상 당연한 방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세대 동안 어떤 농부들은 단일 식물을 한 번만 재배하여 다시 심거나 보관할 필요 없이, 그리고 계속 오르는 사료비 부담 없이 모든 계절 내내 가축을 먹였습니다. 그 지식은 실패했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현대 농업이 직접 재배하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면서 밀려난 것뿐입니다. 저는 그 식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대부분의 현대 농부들이 배우지 못한 가축 사육에 대해 우리 조상들이 이해했던 바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식량 안보가 여러분 자신의 땅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식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대체한 시스템이 왜 소규모 농부들을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년 가을 미국 전역의 소규모 농장과 자급자족 농가에서는 똑같은 조용한 공황이 시작됩니다. 건초 가격은 오르고 창고는 가득 차며 곤포 건초에 의존하는 농부들은 결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의 건초 의존성은 전통적인 농업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비교적 최근의 시스템이며 수백만 명의 소규모 농부들에게 조용히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건초의 진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초는 계절 작물입니다. 베고, 말리고, 묻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 모든 단계마다 시간, 장비 또는 돈이 듭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 중서부와 남서부 전역에서 반복되었듯이 가뭄이 닥치면 건초 가격은 소규모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로 급등합니다. 수세대 동안 소나 염소를 키워온 가족들은 건조한 여름 한 번에 가축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건초는 보관 장소가 필요합니다. 건조한 헛간, 습기로부터의 보호, 적절한 환기가 필수적입니다. 고령의 농부나 이제 막 시작하는 자급자족 농가에게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장벽이며, 젖은 건초는 곰팡이가 핍니다. 곰팡이가 핀 건초는 단순히 버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축을 심각하게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관된 건초의 영양 품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집니다. 오래 방치할수록 단백질과 비타민 성분이 더 많이 파괴됩니다. 10월에는 가득 차고 건강해 보이는 헛간이 2월이 되면 가축에게 훨씬 적은 영양을 공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축 무리가 배불리 먹은 것처럼 보여도 조용히 고통받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인류 농업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이 모든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 에팔레치아 농촌, 서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전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묶어서 보관한 건초를 주된 가축 사료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사료 시스템, 즉 매 시즌 다시 심지 않아도 계속 자라고 계속 먹이를 제공하며 계속 내어주는 식물에 의존했습니다. 던져볼 만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왜 멈췄을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식물은 네이피어 그라스, 아리나피어 그라스라고 불리며, 공격적으로 높게 자라는 특성 때문에 코끼리 풀 엘리펀트 그라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식물은 한 세기가 넘도록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주요 가축 사료 작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 남부에서도 조용하지만 실제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국 시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것입니다. 미국 내 어디에서 실제로 자랄까요? 네이피어 그라스는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미국 농무부 USDA 내한성 구역 8밀리트릴에서 잘 자라며 이는 미국 남부의 대부분 멕시코만 연안, 플로리다, 조지아 연안, 캐롤라이나, 텍사스, 뉴멕시코, 애리조나, 남부 캘리포니아를 포함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관리만으로도 1년 내내 잘 자랍니다. 더 추운 북부주, 즉 6구역이나 7구역에 있다면 네이피어 그라스를 따뜻한 계절의 1년생 작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즉, 봄에 심어 첫 서리가 내려 시들기 전인 가을까지 수확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후에서는 겨울을 나지 못하지만 한 번의 성장기 동안 꾸준히 베어내기만 해도 상당한 사료 가치를 제공하며 여름철 건초 비용을 의미 있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가치가 있는 솔직한 사실입니다. 네이피어 그라스가 모든 계절, 모든 기후에 적용되는 전국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따뜻한 미국 기후에 사는 수백만 명의 농부와 자급자족 농가에게 이것은 이용 가능한 가장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진정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료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이 식물을 놀랍게 만드는 것은 바로 뿌리 시스템입니다. 씨앗이나 비싼 묘목이 아니라 기존 식물의 줄기 일부인 꺽, 꼬지, 삽수, 애를 통해 한 번만 심으면 됩니다. 그 뿌리는 계절이 지날수록 자리 잡고 더 깊어집니다. 매년 다시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절한 기후에서는 토양과 배기 일정을 잘 관리할 경우 그 뿌리 시스템이 수년 동안 종종 10년 이상 새로운 싹을 계속 밀어 올립니다. 척박한 토양에서도 자랍니다. 일단 자리를 잡으면 건조한 시기도 잘 견뎌냅니다.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료를 구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베어낼 때 말리거나 보관하거나 묶을 필요가 없습니다. 밭에서 벤 신선한 상태 그대로 가축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소, 염소, 양, 토끼, 돼지에게 건강한 체중 증가와 왕성한 우유 생산을 돕는 일관된 일일 사료를 제공합니다. 마법의 해결책으로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사료 시스템을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기반으로서 말입니다. 동아프리카, 인도,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연구기관과 농업대학들은 이 식물을 광범위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일관되게 발견한 것은 네이피어 그라스를 주요 사료 작물로 채택한 소규모 농부들이 구매하거나 보관한 사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농부들보다 사료비를 크게 줄이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가축을 유지하며 더 회복력 있는 농장 운영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의 플로리다, 텍사스, 조지아, 멕시코만 연안 일부 지역의 나이든 농부들은 울타리나 가을가를 따라 자라며 아무리 여러 번 베어내도 공격적으로 다시 자라나는 이 식물을 이미 알아볼지도 모릅니다. 계절성 건초를 대체할 수 있는 주요하고 지속 가능한 작물로서의 잠재력은 미국 주류 농업 문화에서 대체로 간과되어 왔습니다. 그 간과된 점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이피어 그라스가 왜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복잡함도 특별한 장비도 지속적인 비용도 없었습니다. 그저 식물 자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바탕으로 구축된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땅 한 떼기와 한 줌의 꺾고지용 줄기뿐이었습니다. 공급업체에서 구매한 씨앗도 묘목장에서 가져온 묘목도 아닌 기존 네이피어 그라스 식물에서 잘라낸 줄기 조각이었습니다.
각각의 길이는 대략 1조이피트, 약 32병 축규균 cm이며 뿌리와 새싹이 나오는 줄기를 따라 있는 작은 마디가 최소 2.5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의 농부나 소규모 자급자족 농가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종자 회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늦게 도착하거나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배송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웃, 지역 농업기술센터, 대학농장 프로그램 또는 온라인 자급자족 커뮤니티에서 꺾고지용 줄기를 구해 한 번만 심으면 됩니다. 그 이후의 모든 것은 그 단 한 번의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따뜻한 기후에서는 4분의 1에이커 약 300평 정도의 작은 면적에 네이피어 그라스를 심는 것만으로도 소규모 가축 무리를 부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확량은 토양의 질, 간구량, 그리고 배기 일정을 얼마나 일관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전통적인 건초 생산에 필요한 면적에 비해 요구되는 토지 면적이 정말 작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며 완전히 관찰 가능합니다. 준비된 토양의 줄기를 약간 비스듬하게 꽂아 심으며 줄 간격은 대략 3피트, 약 90cm로 둡니다. 비스듬히 심으면 줄기를 따라 여러 마디에서 뿌리가 내리도록 촉진하며 수직으로 심는 것보다 식물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은 지 6조 8주가 지나면 풀은 보통 수확할 수 있는 높이로 자랍니다. 조상들의 규칙은 일관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식물이 대략 3피트, 약 90, 배다다이 30cm 높이에 도달했을 때 배도에 땅 위로 최소 1피트, 약 30cm 거리의 줄기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남은 줄기와 뿌리 시스템이 다시 자라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땅바닥까지 바짝 베지 마십시오. 뽑지 마십시오. 그저 필요한 만큼만 베고 밑동은 그대로 두십시오. 베어서 가축에게 신선하게 먹이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6, 8주 후에 돌아와서 다시 수확하십시오. 건조, 묵기, 보관 인프라, 유지해야 할 건초 헛간, 운반하고 쌓아야 할 건초 더미가 필요 없습니다. 베어낸 당일 밭에서 가축에게 직접 전달되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사료일 뿐입니다. 이 시스템이 수세대 동안 실천되어 온 동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농부들은 가축의 필요에 맞춰 배기 주기를 조절했습니다. 젖소의 우유 생산이 최고조에 달할 때는 더 자주 베고 건기에는 뿌리 비축량을 더 깊게 만들기 위해 성장 기간을 약간 더 길게 두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이 현대 농업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과도 진정으로 다른 점은 첫 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일어나는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 시스템이 더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식물은 더 강한 회복력과 생산성을 갖게 됩니다. 첫 해에도 네이피어 그라스는 이미 유용하며 실질적인 사료 가치를 제공합니다. 3년 차가 되면 그 가치는 탁월해집니다. 5년 차 이후가 되면 뿌리 시스템이 아주 잘 자리 잡아 식물이 더 빨리 다시 자라고 베어낼 때마다 더 많은 생물량을 생산하며 어렸을 때보다 스트레스, 가뭄, 척박한 토양, 불규칙한 배기 일정을 훨씬 더 잘 견뎌냅니다. 이 시스템을 채택한 지역 사회는 이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줄기 꺾고지는 번식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한 줄을 심은 농부는 다음 시즌에 이웃에게 무료로 꺾고지용 줄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보다는 나눔의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조상 대대로의 지속 가능한 투자의 본질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고 성숙해질수록 비용이 적게 들며 이를 받아들이는 모든 가족과 농장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시스템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부분, 즉 장기적으로 가축에게 무엇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이피어 그라스를 단순한 편리한 지피 식물 이상으로 만드는 것, 즉 진지한 자급자족 농가나 소규모 농부에게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영양 성분과 여러 세대와 대륙에 걸쳐 입증된 성과입니다. 가축이 실제로 무엇을 섭취하는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3,000피트 높이에서 수확한 어린 네이피어 그라스 싹은 고품질의 구매 건초와 진정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조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더 어릴 때 벨수록 단백질 밀도가 높습니다. 식물이 5-6피트 이상으로 자라면 섬유질은 증가하고 단백질은 감소하므로 수확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외에도 네이피어 그라스는 건강한 뼈 발달, 젖소의 왕성한 우유 생산, 가축무리 전체의 번식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과 인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제공합니다. 신선한 네이피어 그라스를 꾸준히 먹인 가축은 건강한 체중, 생산적인 우유 수확량, 전반적으로 튼튼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사실이 여러 농업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점은 네이피어 그라스가 훌륭한 사료 기반이긴 하지만 가축의 생산 목표에 따라 미네랄이나 소량의 곡물을 보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료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하는 역할은 주 사료 의존도를 극적으로 줄여주는 것이며 대부분의 소규모 농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실제 큰 돈이 들어갑니다. 소의 경우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유구 및 낙농가들은 저품질 건초나 불충분한 목초지로 인해 발생하는 영양 결핍을 채우기 위해 고안된 사료 보충제에 연간 운영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출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꾸준히 수확한 네이피어 그라스는 이러한 결핍의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고 저렴하게 채워줍니다. 고령의 자급자족 농가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사랑받는 동물 중 하나인 염소에게 네이피어 그라스는 특히 잘 맞습니다. 염소는 본래 잎을 뜯어 먹는 동물이지만 탁 트인 방목지 순환에 의존하는 대신 사료를 직접 가져다주는 베어서 나르기 cut and carry 시스템에 쉽게 적응합니다. 이로 인해 네이피어 그라스는 울타리가 제한되어 있거나 부지가 좁거나 정해진 구역 내에서 가축을 길러야 하는 자급자족 농가에 이상적입니다. 저렴한 비용, 조용한 성격, 영양가 높은 고기로 인해 고령자 및 소규모 자급자족 농가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 토끼의 경우 네이피어 그라스는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구매하는 펠릿 사료의 필요성을 크게 줄여주는 훌륭한 일일 보충제를 제공합니다.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전체 지역 사회가 이 단일 식물을 기반으로 생산적이고 자급자족 가능한 낙농업을 구축하여 가족의 소득을 창출하고 영양을 개선하며 진정한 장기적 안정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동일한 원칙이 여기 미국에도 적용됩니다. 고정된 예산으로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고령자나 자급자족 농가에게 핵심 사료 비용을 대폭 줄이는 것은 사소한 편리함이 아닙니다. 이는 계절이 지날수록 농장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회복력을 갖추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이런 잊혀진 지식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현대사료 시스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찾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콘텐츠가 노출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전에 네이피어 그라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미 여러분의 땅에서 키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완전히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지식 공유를 통해 성장하며 여러분의 경험과 목소리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네이피어 그라스를 시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인데 알고 나면 고치기 쉬운 간단한 문제입니다. 가장 흔한 단 하나의 실수는 배기 전에 식물이 너무 높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직관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많이 자라면 사료가 더 많아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네이피어 그라스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대략 5쾌 6피트 높이를 넘어서면 줄기가 목질화되기 시작합니다.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해지고 질겨지며 섬유질이 많아져서 가축의 입맛에 훨씬 덜 맞고 소화하기도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 단계가 되면 식물은 인상적이고 풍성해 보이지만 한 입당 제공하는 영양 가치는 더 어리고 짧게 배웠을 때보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경험 많은 조상 농부들은 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최대의 수확량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칙적이고 일관되게 베어내어 식물이 가장 영양가가 높고 생산적인 성장 기간 내에 머물도록 유지했습니다. 일찍 베고 자주 베는 그 리듬이 바로 이 시스템을 여러 세대에 걸쳐 유지하게 했고, 단순히 가끔 유용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잊혀진 세부 사항은 이미 강력한 시스템을 진정으로 놀라운 것으로 끌어올리는 요소이며, 여기에는 동반 식물이 포함됩니다.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수세대 동안 네이피어 그라스를 재배하는 농부들은 미국 남부에서 틱클로버라고도 불리는 낮게 자라는 콩과 식물인 데스모디움, 덴모디움과 함께 심은 밭에서 네이피어 그라스만 먹인 가축보다 더 건강하고 무거우며 생산적인 가축이 일관되게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이유는 명쾌하고 매우 실용적입니다. 데스모디움은 질소 고정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 시스템은 대기에서 직접 질소를 끌어와 주변 토양에 축적하여 구매한 투입물 없이도 네이피어 그라스 주변의 땅을 자연스럽게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네이피어 그라스는 계절이 지날수록 더 왕성하게 자라며 측정 가능할 정도로 더 높은 단백질 함량을 갖게 됩니다. 이 조합은 농업연구원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연구되고 기록되었는데, 그들은 네이피어 그라스와 데스모디움의 짝짓기가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따뜻한 기후에서 네이피어 그라스에 피해를 주는 가장 파괴적인 해충 중 하나인 줄기 천공충을 자연스럽게 퇴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자급자족 농가에게 데스모디움을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 토착종이 미국 남부와 남동부 전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며 자생식물 묘목장, 대학 농업 기술 프로그램 또는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농업에 중점을 둔 종자 공급 업체를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용적인 세부 사항 하나. 신선한 네이피어 그라스는 수분 함량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의 더운 여름철에 가축의 수분 공급에 진정으로 훌륭하지만, 마른 건초 식단에서 전환하는 가축에게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식단을 바꾸지 마십시오. 1번 2주에 걸쳐 기존 사료와 섞어 신선한 네이피어 그라스를 점진적으로 도입한 후 완전히 전환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소화 불량을 예방하고 가축이 편안하게 적응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는 것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시도하고 초기 몇 주 동안 문제를 보고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가축은 이를 기꺼이 그리고 꾸준히 잘 먹습니다. 누구나 풀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 바로 거기에 진정으로 지속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 농업계에서 솔직하게 논의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수많은 현대 축산 농가가 매년 조용히
고군분투하는 이유에 대한 가장 진실한 관찰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물 및 동물 시스템은 약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을 사람들이 현대화하고 규모를 키우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수세대 동안 가족을 부양해 온 다년생 식물, 즉 스스로 다시 자라고 스스로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여러분에게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식물을 가져다가 최대 생산량과 끊임없는 개입을 바탕으로 한 산업 모델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할 때 여러분은 애초에 그것을 작동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특성들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네이피어 그라스와 같은 시스템의 강점은 에이커당 상업적 수확량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회복력, 독립성, 그리고 구매 및 보관에 의존하는 사료 운영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조건, 가뭄, 제한된 현금, 제한된 토지 해소도 조용히 실패를 거부하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사료비가 계속 오르고 소규모 농장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압박받는 시대에 그러한 자연적인 회복력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젊었든 나이가 많든 모든 농부가 자신의 땅과 가족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속 가능한 투자입니다. 시스템이 자연스러울수록 회복력은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시도하고 그것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준 모든 세대에 걸쳐 유지되는 패턴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것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가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땅과 삶에 실제로 맞는 속도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네이피어 그라스는 단 한 번의 식재, 즉 약간의 시간 투자, 몇 개의 꺾고지용 줄기, 그리고 준비된 작은 땅 한 떼기면 됩니다. 그 대가로 계절적 의존성이나 보관의 골칫거리, 아무리 예산을 신중하게 짜도 계속 오르는 사료비 없이 여러분이 직접 기르고 베어서 먹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사료를 수년간 제공합니다. 이것이 농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뤄낸 농부들과 자급자족 농가들에게 시간, 돈, 그리고 마음의 평화의 차이는 실제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깊어지는 매 계절마다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를 골라 이번 주에 실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한성 구역이 적합한지 알아보십시오. 꺾고지용 줄기를 몇 개 구해 보십시오.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연락하여 해당 지역의 다년생 사료 옵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잊혀진 시스템은 그렇게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 땅 한 떼기 위에서 내린 하나의 정직한 결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밭에 있는 사료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밀려나 있었던 역사와 방법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함께 심어봅시다. 금고에 보관된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